어벤져 전략회의 6월 2일 일월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4월 10일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6월이 다가왔네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일은 또 현충일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희생하셨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또 현재적 의미로는 우리가 이 지켜온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절박하게 생각해야 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북한에서는 연일 지금 이 풍선을 통해서 쓰레기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쓰레기지만 앞으로 저 풍선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우리가 정말 걱정이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말씀 드렸는데 2026년이면 또 지방선거가 열리고요. 2027년이면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이면 또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올해와 내년이 정말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변화하냐에 따라서 국민들은 또 선택이 달라질 수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절박하게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은 더 회초리를 때리실 거고요. 만약 우리가 변화하고 정말 우리가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면 국민들은 또 힘을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선배들이 지켜온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저는 참 중요한 기로에 있는 그런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한 소식 몇 개 좀 전해드리고 저희가 본격적인 토론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요 북한의 오물 풍선이 오늘은 600개 정도가 지금 날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1차로 북한이 한 100여 개 정도 오물 풍선을 내려보냈는데 이게 이제 북풍이 불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북풍을 이용을 해서 저 풍선을 내려보냈는데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SBS 방송국에도 떨어지고 지난번에는 외교부 청사 꼭대기에 떨어지고 아주 뭐 서울시 일각에서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경기, 강원, 그다음에 계룡대, 거창 아주 전국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북한이 연속으로 저렇게 쓰레기를 내려보내는 거 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쓰레기인데 저게 또 여러 가지로 이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탄저균이라도 들어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저게 벌써 이제 어제 오늘 이제 600개가 또 새롭게 발견됐고요. 지난번에 500개고 그래서 이제는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NSC가 긴급 소집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일당이 뭐 분뇨 등이 담긴 오물 쓰레기 풍선을 보낸 데서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비대칭 대응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 역시 대북 확성기 트는 거 말고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대북 확성기를 틀어야지만 저게 어떤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우리도 이거를 원칙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제 북한이요 우리나라 이제 시민단체가 보내는 이 대북 전단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박상학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원래 여기에요 그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단체들에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냐 하면 1달러를 넣어요. 그렇죠. 1달러를 넣고 또 우리 USB 같은 걸 통해서 우리나라 드라마라든지 음악이 있는 거 이걸 이제 내려보냅니다. 북한에서 이걸 다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 고영환 박사가 저번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평양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들에 이게 떨어지면 산으로 이게 주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답니다. 이게 북한의 1달러면 하루 생활할 수가 있는 거라요. 그만큼 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김정은 일당들이 이걸 굉장히 아마 그래서 위협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이게 넘어가면 우리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처리해서 그냥 버리는데 북한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주우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력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워서 뭐 다들 숨겨놓고 있고 1달러 같은 경우는 장마당 가서 쌀로 바꿀 수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효용이 있으니까 그만큼 위협적이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북한에 대해서 이게 대북전단금지법이 다 문재인 때 만들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법적으로 이제 처벌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앞으로도
이런 시민단체의 어떤 대북 전단 이런 것들을 좀 더 내용과 또 안 그러면 또 안에 정말 북한 주민들이 필요한 뭐 쌀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도 넣으면 아마 북한 사회가 많이 동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게 비교우에 있는 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이제 식량은 좀 무게가 나가니까 네. 즉 북한 사람들이 우리 북한 동포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물품 중에 하나가 의약품이거든요. 의약품이죠. 의약품은 이제 무게가 덜 나가는 것들이 네네네. 많이 있잖아요. 뭐 아스피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넣어서 보내고 하다못해 데일밴드 같은 거 그거 보내도요. 그 북한 동포들은 엄청 좋아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도 이제 지능전을 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그 국정원의 그 작년에 네. 그 대통령실 그 안보실 국가안보실 그 이제 자문위원들 저도 자문위원이니까 같이 거기 이제 견학을 갔는데 국정원 고위 간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북한이 해킹을 계속 하잖아요. 북한이 해킹을 계속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초연결 사회 아닙니까? 네. 인터넷 디지털로 연결 초연결 사회니까 해킹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아픈데 북한은 그게 안 되잖아요. 네. 저기는 뭐 인터넷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트라넷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카운터 어택을 할 만한 수단이 뭐가 있는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요. 조선중앙텔레비전. 이게 이제 KBS 아닙니까? 네네. 그거 뭐 그 저 뉴스 시간대에요. 김정은이 나오고 뭐 할 때 그거를 해킹을 해버려 갖고요. K-팝을 그 저 거기다가 틀어버리는 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재밌겠는데. 예, 재밌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그 2000년도쯤인가요? 제가 북한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에 갔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기자단 단장으로 북한을 방문했었는데 제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거기 이제 제가 밤에 그러니까 자는데 말이죠. 그 식당에 근무하시는 아주머니가 몰래 이제 찾아오셔서 저한테 뭐 혹시 약을 가진 게 있냐라고 묻더라고요. 그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약? 무슨 약을 뭐 필요하십니까?라고 물으니까 자기 아들이 군인인데 네. 이 상처가 났는데 파상풍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치료하는데 북한에 약이 없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뭐 소식 말하는 소독제 같은 후시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자기한테 좀 줄 수 없냐?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뭐 저한테 그냥 뭐 딴 목적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오는 거 보니까 진짜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제가 하여튼 찾아보고 다음 날 드리겠다 하고 제가 이제 그쪽 국정원 팀들하고 다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혹시 가져온 의약품 있느냐 해서 그걸 다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를 해서 그걸 이렇게 모아서 이제 이렇게 좀 싸서 필요한 것들을 싸서 몰래 이제 그 아주머니들 몇 명들한테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죠. 왜 북한은 약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요. 파상풍 한번 걸리고 뭐 이러면 이게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뭐 마데카솔, 후시딘 어디 뭐 약국 가면 그냥 천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는 최소한 그것도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평양에서 있는 고위층들은 모르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 협상 대표단으로 방북했는데 그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걔들 감시도 있고. 아, 한데 그럼요. 그런 거를 없어서 우리한테 그걸 요청하는 거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많이 네, 받았습니다. 더 이제 저기 한 게 제 기억으로는 2003년인가 그 나중에 고사총으로 김정은한테 네네. 처형당해 죽는 장성택이 말이죠. 네. 그때는 김정일 집권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김정일 집권 시기에 장성택이 경제 시찰 단장으로 해갖고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기억나시죠? 예, 알아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이제 KDI에 있을 때인데 KDI에 저랑 같이 같은 팀에 있는 박사 한 명이 거기 그 안내역으로 나갔었어요. 안내역으로 나가갖고 몇 박 며칠 그 사람들 커버하면서 뭐 여러 가지 경제 시찰하고 다니면 이제 뭐 이게 설명도 해주고 뭐 해야 되는데 장성택 일행이 그 요구한 게 뭐냐? 네. 약인데 바퀴벌레 퇴치야. 바퀴벌레 약. 장성택조차도 그 바퀴벌레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장성택 정도의 그 실력자면 굉장히 큰 집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그 바퀴벌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퀴벌레를 잡을 수 있는 약이 없는 거예요. 그걸 구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이혜아님께서는요, 이현종님 얼굴 보기가 힘드네. 어디 아프세요? 하셨는데 저 아프지 않고요. 제가 좀 쉬었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또 어디 갔다 왔었는데 예, 자주 오늘 뵙도록 뭐 하겠습니다. 또 갑자기 안 보이신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아마 회의에서 대북 확성기 문제를 어떻게 할지 아마 등등에 대한 결정을 내려질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비교우에 있는 대북 확성기 그다음에 전광판 뭐 이런 거 다 틀어야 됩니다. 틀고 김정은이가 정말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공세를 좀 해야 되겠다. 저 정말 제가 앞으로 이게 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북한이 내려보내면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저게 결정적 순간에 또 저기다가 뭐 슬쩍슬쩍 뭐 균 같은 거 넣어서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여러분들 저 발견하시면 절대 본인들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혹시 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분해 신고하셔서 그걸 수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뭐 천지사방에 다 지금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발견하시면 꼭 손으로 건드리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이 유족들이 국가의 정부의 구조조치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한 소송을 2014년도에 제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딱 10년 만에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5대 4로 각하 처분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각하라는 거는 아예 청구에 자격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각은 판단해보고 뭐 기각한다는 건데 각하는 요건이 안 되는데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각하를 내리는데 어떻게 10년이 걸립니까? 야, 이거는 좀 너무 그 사실상 그 직무유기네요. 직무유기. 10년이 걸리면요. 네. 벌 헌법재판관들 임기가 2번이나 할 때입니다. 네. 예. 좀 이제 참 이게 이미 모든 소송, 모든 조사, 특검, 검찰 수사, 국정조사 다 끝나고 민형사 소송 다 끝나고 다 끝난 상황입니다. 예?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제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난 금요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1%가 나왔습니다. 정말 최저치 수준인데요. 저희가 이 문제를 좀 냉정하게 봐야 되겠다. 이게 뭐 우리가 불리하니까 거론하지 말자, 말하지 말자가 아니라 왜 이런 것인지, 왜 바뀌지 않는 것인지, 총선 이후에 뭐 비서실장도 바꾸고 뭐 교체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지금 점점점 떨어지고 최고 심각한 것은 TK 지역의 지금 긍정도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정말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토론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한번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아마 전당대회가 8월 중순 이후에 좀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제가 최근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거의 이제 조금씩 이제 이 움직임이 많이 포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지구당 논쟁부터 시작해서 좀 당을 총대로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이거 가지고 지금 당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한데 어제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와 함께 자 김정숙이요. 지금 뭐 어제 아마 이 기내식으로 얼마요? 6,300만 원. 네. 도대체 뭘 먹었길래 그 앞에 글쎄요. 자는 빼겠습니다. 네. 뭘 먹길래 6천만 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요 이 김정숙과 이 일행의 관계 원래는 김정숙이 이 수행단 최고였다 단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도종환 장관이 단장이었고 김정숙은 특별수행원이었다고 네. 합니다. 이 다 거짓말했던 거예요 그동안. 네. 자, 그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 함께 힘을 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